안녕하십니까. 이경순의 건강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내 건강 지킬 식품 찾기 39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당뇨병을 지난주로 마치려고 그랬는데 요청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면 종류를 너나 없이 다 좋아하는데 도대체 당뇨 환자는 어떤 면을 먹을 수 있는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면에 대해서 좀 올려달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하고 다음 주에는 주식 종류, 밥 종류나 그 다음에 빵 종류에 대해서 같이 한 번 더 생각하시겠습니다. 혈당 지수라는 글라이세믹 인덱스 GI라 그러죠. 포도당 50g을 먹고 난 뒤에 2시간 동안 혈당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혈당이 얼마만큼 올라갔다 내려가는지를 그 기준 면적으로 해서 그걸 100으로 해서 다른 것과 비교하는 것이 혈당 지수입니다. 포도당과 식품을 비교하면 식품이 훨씬 이렇게 낮지요.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우리가 당뇨 환자가 생각해야 될 것이 혈당 지수와 혈당 부하 지수, 당 부하 지수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혈당 지수는 0에서 55까지가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에 속하고요. 55에서 60까지가 중간입니다. 70 이상은 혈당 지수가 높은 식품입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당 부하 지수는 0에서 10까지가 당 부하 지수가 낮은 식품이고 11에서 19까지가 중간이고 20이 넘으면 당 부하 지수가 높은 식품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사실은 혈당 지수를 많이 아시는데 사실은요 당 부하 지수가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혈당 부하 지수를 또 더 많이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가 하나가 혈당 부하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 당연히 혈당치가 상승하겠죠. 그러면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인슐린 분비량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지방 합성이 항진됩니다. 따라서 비만이 생기고 다시 인슐린 저항성이 항진되고 인슐린 분비량이 또 올라가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이 인슐린 분비량이 늘면 암세포 증식 촉진이 됩니다. 우리가 몸에 항상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거죠. 확 막 인슐린이 당을 처리한다고 좋은 물질이라 그러지만 너무 많이 분비되면 암세포 증식을 촉진하는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슐린 및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신호전달 체계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대장암이나 유방암 등 각종 암 발생 증가가 되고 있다는 것이 여러 논문에서 입증이 됐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어떤 연구가 있냐면 농촌진흥청에서 경희대학교하고 같이 혈당 지수와 혈당 부하 지수를 연구하면서 많이 활용해달라고 그래서 저도 오늘 활용하려고 합니다. 면 좋아하시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면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라면이라고 그러는데요. 라면은 우리나라보다 베트남에서 더 소비량이 많다고 그러네요. 우리나라가 2위. 미국에서도 이 한류 식품이 난리인데 김하고 라면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더라고요. 라면은 당뇨 환자는 거의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열탕면이기 때문이죠. 요즘 건면도 나오는데 기름에 튀기지 않은 면이요. 기름에 튀긴 녹말은 페록사이드 활성산소입니다. 그 자체가 독이죠. 그런 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처럼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 해롭고요. 나트륨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또 해롭죠. 그래서 당뇨를 치료하는 전문의사들은 이 환자가 아무리 약을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제대로 살았는데도 혈당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럼 물어보면 뭐 드셨어요? 물으면 반드시 대답이 라면 먹었어요. 그렇게 나온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라면은 정말 혈당 조절이 불가한 식품입니다. 당뇨병을 앓고 계시다면 자제하셔서 내 목숨이 더 귀하니 먹고 싶은 거 좀 참으시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고요.
혈압 환자들이 절대 혈압이 안 떨어진, 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다해도 안 떨어지는 환자한테 물어보면 잠을 설친다고 그런답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라면을 드시는 걸 정말 조심하셔야 되겠죠. 라면은 보면 GL이 44.6입니다. 20 이상이면 높잖아요. 10 이상이면 중간이잖아요. 굉장히 높은 거죠. 그 다음에 수제비 생각보다 높습니다. 소금도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소금을 좀 덜 섭취하려면 젓가락으로 건더기만 건져 드시는 겁니다. GL이 41.2나 되죠. 칼국수면 생각보다 높죠. GL이 39.5. 그 다음에 우동면 GL이 38.9. 메밀면, 메밀이 섞였으니까 좀 저울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죠. 38.2. 소면 GL이 33.5. 메밀면보다 소면이 더 낫네요. 뭐 실험 결과니까 우리가 믿어야죠. 그 다음에 스파게티면 55. 이제부터는 뭐예요? GI가 좋습니다. GL은 그래도 여전히 32.4로 높죠. 쌀국수면 52.2 GI는 됐습니다. GL은 여전히 30.1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제일 낮은 게 20 이상인 높은 수치에서도 가장 낮은 게 쌀국수면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다른 면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벌써 지나갔습니다. 스파게티면이에요. 55.3 거의 괜찮죠? GL이 32.4예요. 그런데 확인만 하시면 듀럼밀이라는 굉장히 딱딱한 밀로 만든 스파게티. 저 유럽에서 만드는 거죠. 그러면 44 GI가 아주 낮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GL은 11.6이에요. 지금까지 30 얼마 되어 있는데 이건 보니까 10단에 낮은 데까지 내려왔죠. 이 면을 드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듀럼밀은 탄수화물은 낮고 단백질은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묵 종류를 한번 보시면 GL이 메밀묵이 7.2입니다. 굉장히 좋죠? 12합니다. 도토리묵은 1.0이에요. 그래서 제가 도토리 국수는 얼마인지를 오만데 다 찾아도 없어서 소개를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오늘 우리 같이 배우신 것 가운데 라면이 제일 GL이 높고 수제비, 칼국수, 우동, 메밀국수, 소면, 녹두국수, 스파게티, 쌀국수, 두름 스파게티, 두름 파스타, 두름 밀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면이 드시고 싶으면 제일 낮은 쌀국수, 보다 더 낮은 두름 스파게티, 두름 파스타를 드시면 좋겠습니다. 묵은 도토리묵이 거의 1.0이니까 굉장히 좋은 식품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뭐 요리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한번 해봤어요.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해보시고 좋은 걸 선택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면을 삶을 때 면은 푹 익히면 GL이 상승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제조사에서 만든 레시피대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야채와 섞어서 야채를 먼저 먹는 게 더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면을 드실 때 이 스파게티 두름으로 만든 스파게티는 꼭꼭 씹어서 천천히 드실 수 있어요. 국수를 먹는데 후루룩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이 스파게티는 꼭꼭 씹어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그러나 스파게티는 칼로리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각종 채소와 함께 또 천천히 드시면 문제가 없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30분 완성 건강한 스파게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 4인분을요. 양파 중간 1개, 양파를 1개 먹기가 힘들잖아요. 그 다음에 새끼 양배추, 브루셀 스프라우트 5개요. 당근 중간 1개, 토마토를 많이 넣습니다. 큰 거 5개, 청양고추, 한국 사람들은 좀 매콤하면 좋아하니까요. 느끼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2-3개 넣고, 저는 샐러리 대를 한 5대를 준비해서 넣습니다. 그러니까 향기도 있고 씹히고 또 뼈 건강에도 좋고 좋아요. 그죠? 마늘 1통 정도, 아몬드 가루 2-3밥술이나 아니면 햄프시드 2-3밥술 넣습니다. 올리브 오일 약간씩 넣고요. 소스는 스파게티 소스 파는 거 미국에서는 라오를 홈메이드라서 썼는데 한국에서는 아직 제가 구하지를 못해서 다른 걸 구해왔습니다. 기호에 따라 가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각종 케일 종류 저희 텃밭에서 라키네이도도 있고 컬러드 그린도 있고 그 다음에 케일도 있고 러시안 케일도 있고 저는 많이 키워요. 그래서 4가지를 다 넣습니다. 그 다음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좀 넣고요. 올리브 오일 약간 했는데 또 썼네요. 그 다음에 스파게티면 2분의 1팩 넣으면 4인분 되는 것 같아요. 스파게티 소스 2분의 1병 이렇게 준비하셔가지고 면 삶을 물을 불에 올리고 소금을 약간 넣고 끓여요. 그러면 면 삶을 물을 올려놓고 끓을 시간 동안 야채를 준비할 수 있어요. 그동안에 각종 야채와 고추를 대충 자르놓으면 풀 초퍼,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 핸드믹서라 그러잖아요. 손으로 쭉쭉 당기는 거. 그걸 갖고 잘게 다져요. 근데 그걸 한 건데 하고 그 다음에 2번째는 토마토만 넣고 다져요. 5개 정도 넣으면 많으니까요. 이렇게 다지면 토마토는 물이 많아요. 그래서 물 안 붓고 익힐 수가 있습니다. 물이 끓으면 스파게티 면을 넣고 저으면서 한국에 오니까 8분간 끓이라고 그러던데요. 미국에서는 12분간이거든요. 그거 보시고 얼마만큼 잘 익는지 하시면 되고요. 2번째 만들어 놓은 채소를 야채의 팬에다가 토마토에 물이 많기 때문에 물을 붓지 않고 그것만 다 넣어도 기름 넣지 말고 양념과 소금만 넣고 볶을 수 있습니다. 채소가 익으면 채썬 샐러리를 넣고 살짝 익히고 소스와 스파게티 소스 산 거요. 아몬드 가루나 햄프시드와 채썬 푸른 채소를 넣고 섞습니다. 그 다음에 익은 면을 건져 채로 물을 빼고 씻지 말고요. 먹을 그릇에 적당량씩 담고 각자 취향에 따라 원하는 만큼 올리브유를 붓고 이렇게 잘 섞어요. 그 다음에 준비한 소스를 면 위에 넣어서 먹으면 여러 사람 해줘봤는데 다 맛이 괜찮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팁은 뭐냐면 채소는 많이, 면은 적게. 그래도 스파게티 면은 꼭꼭 씹어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참 건강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스파게티 삶아가지고 소스 사다 쑥 뿌려갖고 드시지 말고 다른 야채를 듬뿍 넣으시면 훨씬 더 건강한 것을 먹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건강이 많이 증진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